이어서 모닝 타임즈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어떠한 내용들로 우리가 또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될지 오늘 최현재 전문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미국 시장 어쨌든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는데 시장 약간 정리해 주세요.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1% 하락, 나스닥은 1.4% 상승, S&P 500은 0.2% 상승했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좀 보자면은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태양광 업체인 플래그파워, 썬파워 등이 11%대 강세. 역시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8.4%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주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6.4% 상승했고요. 여행주도 강세였습니다. 카니발이 9.7% 상승,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 18% 급등했고요. 역시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7.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줌 인포 테크놀로지가 5% 상승, 시트릭스 시스템이 5.7% 상승,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5.6% 상승했습니다. UiPath도 5.5% 상승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6.8% 급락을 해서 WTI 기준으로 10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수요 불안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은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월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는 2%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더 일찍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질 때까지는 50bp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기준금리가 4%로 오르고 제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런 강력한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 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4%를 결국에는 목표치 4% 이상으로 웃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는 3%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 지수가 3,000까지 하락하고 10월에 약세장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는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쭉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독한 연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미국 증시 더 내릴 걸로 보세요? 그렇죠. 더 내린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 하지만은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다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뭘 이게 계속적으로 쭉 네네. 내리는 게 아니라 그쵸. 내년 10월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3,000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내리는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으면서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락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또 괜찮았었고 또 성장주들이 또 저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길게 투자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내에서 연결해봐도 괜찮나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올라도 못 오르는 때도 시원찮죠. 많고,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있고, 빠질 때는 선반영해서 빠지는 것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일단 국내 지수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지수 올라서 그날 시초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면은 어떻게 기술적 지표상으로 너무 좀 침체권에 들어오면 차라리 사놓고 대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골머리는 안 네. 썩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도 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크게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4,500포인트는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워낙 나스닥이 많이 네. 밀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날 또 시장에서 특이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국제유가가 되겠는데, 야, 이게 뭐 6%나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정유주들 갖고 계신 분들 또 최근에 뭐 정제 마진 좋다, 뭐 실적 좋다 이러는데, 네. 갖고 있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수급은 금요일까지는 샀어요. 네. 그러나 기관은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고 일단 그랬군요. 이미 5일선 밑으로 꺾여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하고 금요일 날에 끝났는데 네, 네. 오늘은 뭐 바로 안 좋은 것을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매물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네. 기관은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밀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워낙에 이제 연준이 좀 칼을 들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또 보게 되면은 경제 지표는 또 이렇게 긴축하기에는 약간 좀 힘들 정도로 지표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프라 쪽도 안 좋았었는데 그럼 약간은 이번엔 75 올렸지만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에는 한 50이나 조금 낮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결국엔 CPI가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 소비자 물가. 예, 그거에 따라서 연준은 어느 정도 뭐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좀 그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6월 CPI가 7월에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급락하기 전에는 6월 CPI가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뭐 아직 6월이 안 끝났지만 뭐 네. 비관론자들은 뭐 지금 9.3%, 뭐 9.5% 뭐 얘기도 나오고 높게 있는데 보네요. 예. 근데 유가가 제가 저번 주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120 근처에서 저항이 있다라고 제가 맞아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유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6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냥 바로 오늘 이제 폭락이 빼버려요. 예. 폭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저는 CPI는 8% 초중반이 그냥 8%한 초반 정도가 6월 달에는 네. 굳이 안 끝났지만은 네. 그냥 국제유가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5월 CPI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는 5월 CPI보다는 8.6보다는 꺾여서 내려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6월 CPI가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님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 좀 꺾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 내부적인 이제 이사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뭐 비둘기파 의원들도 올려야 된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연준 이사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올릴지 말지에 대한 표결권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75bp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장 파급력인데 한 번 이달에 올렸었으니까 75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은 글쎄요 좀 영향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학습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7월 75bp 인상 같은 경우는 하려고 지금 연준 이사나 여는 총재들이 얘기를 분위기를 하고 잡잖아요. 있는데 예. 지금 그걸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75bp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만약에 CPI가 네. 좀 많이 꺾여서 내려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 후반 정도만 나오더라도 네. 75bp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8% 밑으로 꺾여서 내려오면은 그게 한 중요하네요. 50bp만 올리면 시장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급반등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 연준 이사가 또 이제 금리 인상과 이꼴 뭐 침체를 초래한다. 이거 좀 뭐 다소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시간은 또 지나가봐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올해 말까지 제가 알기로 목표가 한 3.5 이게 딱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75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BOA나 금리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4에서 7%까지 올려야 물가를 잡을 정도면 올해도 긴축을 하고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강도로 계속 긴축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계속 75bp, 그다음에 50bp 계속적으로 12월까지 올리면은 네. 금리 상단치는 뭐 비슷하게 3.4, 3.5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는 올리더라도 뭐 소폭 좀 올리면서 뭐 결국에는 동향을 좀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준의 내부 문건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맞아요, 예. 일단은
인플레가 빨리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 그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계속적으로 뭐 빅스텝이라든가 뭐 밟아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금리 인상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엔 CPI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다 하나로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연말까지 보니까 아까 S&P 500이 3,000까지 하락하고 10월에 약세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맞다고 치면은 연말까지만 좀 버티면 되는 건지, 그럼 10월쯤에 약세장이 올 거면 이제 그쯤 그 전달부터는 좀 사도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네.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반등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다이렉트로 3천까지 빠진다면 10월이 아니라 뭐 몇 달 안에라도 더 빠질, 그냥 뭐 한 두세 달 안으로도 3천까지 다이렉트로 빠질 수 계단 있잖아요. 형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빠지는 계단 형식으로 빠지니까. 예, 예. 근데 중간중간에 강한 반등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은 10월 달 정도 뭐 이 정도가 결국에는 올해 지수의 저점이 될 것이라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름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결국에 뭐 휴가 시즌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강하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강한 반등이 나오면 베어마켓 랠리, 뭐 서머 랠리 얘기가 예, 나오지만은 맞아요. 결국에는 서머 랠리라는 것은 뭐 일정 부분 그냥 반등 이상을 담보하지를 않기 때문에 약하군요. 결국에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보셔야 되겠죠. 네, 이 시간에 기술적 반응 나올 때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여러 개 썸네일드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금 확보, 그러니까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망도 해주시면서 손절 폭이 만약에 좀 적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2,390 포인트, 뭐 2,395포인트인가 거기를 갔다가 뭐 지금 2,440포인트 결국에는 금요일 날 끝났는데 예. 6월 달 안에는 조금 2,400 바로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 2,400에서 한 약간, 2,500 정도 네, 박스권 쉬고요.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예. 박스권 상단에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손절이 만약에 손실폭이 크지 않으면은 네.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만 원은 않나 어떻게 팝니까? 그렇게 이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저가 매수를 잘해서 혹시 수익이 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금 전망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상단이 한 2,480에서 많으면 한 2,500 정도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점진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6월 말까지는 계속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냥 박스권으로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7월 정도에 또 들어가면은 또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그 패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